여기는 하북성입니다. 국가장 스가조항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제주항공이 날아오는 곳입니다. 그 교외에 그 공항 이름이 정정국제공항인데 그 정정현에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너무도 사랑하는 장군 한 분이 있죠. 조자룡. 오케이. 여기가 바로 조자룡의 고향입니다. 오늘 처음 왔죠? 네, 저도 감동스러워요. 교수님의 수업 들으면서 여기 한번 구경해보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예. 상산 조자룡이죠. 그죠? 상산이 어디였냐 하면 지명입니다. 여기가 석가장 지역이 상산이었어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산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온 자리는 바로 그 조자룡을 기리는 사당입니다. 좋은 묘. 여기서 우리가 전흥대곡주를 딱 한 장씩만 해보고 그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전흥대곡. 이 술을 여기서 한 잔 하는 의미가 또 남다르다고 저는 벌써 여겼어요. 왜? 조자룡이 최후에 숨진 곳이 청나라를 구하려다가 마침내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미 제갈공명이고 관우고 유비고 장비고 다 죽은 후입니다. 혼자 남았었어요. 병 들어서 청두에서 죽어요. 그래서 조자룡의 묘가 청두에 있어요. 청두 교외에 은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아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요 술이 청두술입니다. 그래요? 그죠? 관련이 갖다 붙이면 또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의미 있어요. 그다음에 용맹우상한 백전백승의 장군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장신 장군. 오케이. 한국 사람도 삼국지 읽고 와가지고 자기들 기려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네, 그래도 관광버스 강북이 들어오니까 삼국지 이야기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앞에가 사당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뒤에 지금 깃발 보이고 하죠. 여기는 뒤에 있는 조그만 소공원입니다. 네. 뚜껑 열어보니까 술 냄새 막 풍겼어요. 한번 우리 왕 나와서 또 이 술 한 잔 먹고 감상을 얘기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술은 조금 독해요. 독해요. 네, 독해서 담다가 삼켜도 목이 짜르르 한다. 자극이 심해요. 그런데도 술 냄새, 이 공원에서 술 냄새 맡아도 맛있습니다. 그쵸? 이야, 강렬하네요. 네, 그쵸? 저도 며칠간은 백을 마셔보니까 52도일 거야 아마. 예, 52도 천은 대곡입니다. 저도 오늘 이 술 처음 마셔보는 술입니다. 옛날 전흥대곡은 마셔봤어요. 전흥대곡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라. 하나는 수정방의 형님 전흥대곡, 그 다음에 그 위에 새로 생긴 전흥대곡. 수정방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술이 지금 수정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전흥대곡입니다. 술맛이 아주 강렬하네요. 네. 그리고 매운맛까지 꽉 찔러옵니다. 입안 가득히 자극성이 확 퍼져듭니다. 예. 술 냄새 없이. 예. 정신이 번쩍 절듭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야,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조자룡 헌칼 쓰듯이. 조자룡은요 색칼도 필요 없어요. 헌칼만 갖고 팍팍 하면 다 날아가요. 야, 이 술 조자룡 술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이 근처서 조자룡 술이 또 생산됩니다. 상산주도 나오고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자룡의 용맹성, 그 날카로움까지 이 술에 다 배어있는 듯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뭐 사당에서 물론 공원입니다만 술 많이 마실 수는 없고 딱 한 잔만 하고 떠나도록 합니다. 자, 사실은요, 제가 삼국지 여자로서 삼국지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교수님 그 간판에 글을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어느 세계 삼국시대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오연지 이 산슝비는 어떻게 내 형제를 되고 어떻게 다서면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자용은 삼국시대 왜 유명하는지 그 이야기를 교수님은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들면서 공문을 돌려보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게 오늘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시면은 우리 교수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낸다. 이 말은요, 중국어에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은 있었겠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순서인 이 전흥대곡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고급 백주 수정방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색이 강한 그 중국에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생산되는 글로벌 백주 수정방. 이 수정방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정방도 이전에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이름은 수정방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흥대곡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1988년에 그 청두 그 수정가 거리 거기에 전흥대곡술 회사가 있었고 이 회사에서 양조장 확충 공사를 하다가 땅 속에서 정말로 우연히 옛날 양조장 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벌어져서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결과가 놀랄만한 것이었죠. 즉 600년 이전의 양조장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술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저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98년에 이 고고학적 대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술회사에서는 즉 전흥대곡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꿈꿔봐야 되겠다. 왜? 청두에 전흥대곡의 주위에 강력한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량액이요, 노준오교요, 그리고 북쪽의 금남춘입니다. 일찌감치 명성을 쌓은 전흥대곡이었지만 이 주위에 강력한 적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시장 공략이 여의치가 못해서 위태로웠어요. 그걸 한순간에 타파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법이 이 고고학적 발견을 최단으로 부각시키자. 그리고 해외 자본을 끌어오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주종목인 술 이름의 브랜드를 아예 수정방이라고 한다. 이 기회에 회사 이름까지 전흥대곡 주업에서 수정방 주업이라고 회사 이름까지 완전히 탈바꿈해버립니다. 처음 수정방이 시중에 나온 것이 2001년, 2년입니다. 수정방이라는 새로운 술이 고가 고급의 술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오량의 금남춘 이들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이 회사에서 주종목이었던 술 브랜드 전흥대곡이라는 술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수정방이 전면에 선봉장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수정방을 시중에 내놓으면서 해외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니워커를 생산하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 디아지오였습니다. 디아지오가 중국의 백주를 세계의 술로 키워보겠다라는 야심으로 이 수정방에 뛰어든 겁니다. 처음에 49%의 지분을 차지했다가
2006년, 2010년에 오면서 7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수정방 술회사는 중국 술회사가 아니고 조니워카 산하의 술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국수주의가 강한 중국인들한테는 대단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양인의 괴뢰가 된 수정방을 마시지 말자 하는 운동까지 터지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수정방이 나오면서도 전흥대곡이라는 술도 여전히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아지오가 주인이 되면서 전흥대곡은 완전히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러자 상하이 당년그룹이라는 큰 회사가 나서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버린 전흥대곡을 사갈게 하고 인수해버립니다. 이전까지 수정방의 모체이던 전흥대곡이 다른 회사로 온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이름의 전흥대곡이라는 술회사인데 두 개로 인식해야 됩니다. 즉 하나는 수정방의 전신이던 전흥대곡, 그 술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 상표에 보면은 술회사 이름이 사천 성도 전흥주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가 청두죠. 그리고 이후 상하이 당연그룹이 인수해서 만든 새로운 전흥대곡 술회사에서는 이름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청두를 뜻하는 성도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냥 성만 표현되는 사천 전흥주업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술 이름을 보고 사천 전흥이냐 성도 전흥이냐를 보고 이 술이 수정방의 전신이냐 아니면은 수정방과 관련 없는 새로운 회사의 전흥대곡이냐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술회사 사천 전흥주업 2006년도부터 시중에 나오는 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흥대곡 술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이가 깊은 상처를 낸다 그랬죠.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술 이름을 사가면서 역사까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즉 우리 고구려는 한국사에 포함되는 애광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걸 영역주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가 곧 중국 역사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그걸 확대 심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 전흥대곡에서는 예전에 수정방이 갖고 있던 수정방의 전신인 전흥대곡이 있던 역사까지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그 원래의 전흥대곡의 역사가 어떠냐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1786년 청나라식입니다. 지금의 섬서성 서안 옆에 봉상이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펑시항인데 거기 유명한 술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봉주입니다. 그 펑시항에 살던 왕씨 형제가 여기 사천성 청두로 이주했어요. 이주해가지고 술사업을 벌였는데 그래서 흔히들 전흥대곡을 서봉주의 계파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전투 시내에 강 하나가 흘러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금강하고 똑같은 이름의 강입니다. 금강. 그 강 기슭에 수정거리라고 있어요. 수정가입니다. 거기다가 양조장을 차렸어요. 복승전이라는 소주방이었습니다. 술맛이 좋아갖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해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주위가 온통 침수가 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 왕씨 형제가 운영하는 술다가만 온전히 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 수정가 옆에 있는 대불사 큰 부처님 언덕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리하여 회사 이름을 전흥성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온 술이 전흥대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수정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전흥대곡 술이 청두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1952년부터 89년까지 5차례 있었던 국가주도의 주류
품평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장을 받으면은 중국 명주라고 하는 국가 명주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전흥대국이 이 대회에 2차례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국가 명주가 된 술이기도 합니다. 수정방이 국가 명주 전흥대국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그전에는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이 과거 역사가 새로운 술회사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야 지금 전흥주업에서 자기네 술회사를 소개할 적에는 꼭 이 왕시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대불사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술이 예전에 국가명주에 올랐던 최고의 술이다라는 그 역사까지 온전히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흥대국이 수정방의 과거 역사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수정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작은 술회사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늘 또 방어를 취해야 되니까 서로가 앙숙이 돼버렸어요. 수정방의 모체, 또 수정방의 큰 형님이라 할 수 있는 전흥대국과 이제는 적이 돼버린 전흥대국,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지금도 두 회사는 서로를 상처를 주면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저도 이 관계를 확실히 좀 알고 싶어 갖고 중국 쪽 자료들을 이것저것 뒤지다 보다가 재밌는 또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설도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청두에서 나오고 있는 술이에요. 설도, 중국 당나라 시기에 여류 시인이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김억이 번안한 동심초라는 시로 더 알려진 그 동심초의 원작자입니다. 지금 청두에서는 설도주라는 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도주를 살피다가 이래 보니까요, 설도주의 원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해봤더니 이 전흥대국 역사하고 똑같아요. 섬서성에서 왕씨 형제가 와가지고 3대에 걸쳐서 뭐 술사업을 했고 대불사의 은혜를 기억해서 전흥성이라는 술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설도주가. 그러니까 이 설도주 술회사에서도 원래의 전흥대국이 수정방하고 결별하는 그때부터 전흥대국의 옛 역사들까지 가져가 버렸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술회사의 공통점은 똑같이 청두, 수정과 거리에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이렇게 새로운 전흥대국 술회사의 술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앞에서 표현했듯이 대단히 강렬하고 매운맛이 있고 쏘는 듯한 자극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인 듯합니다. 예전에 마셨던 전흥대국과는 완전히 다른 술이었습니다. 참고 그림에 보듯이 이 술병 디자인 같은 것은 이 같은 청두 총라이에서 나오는 문군주 뜻을 많이 흉내내는 듯 싶습니다. 투명한 용기부터 그 각진 모양까지. 술값은 대개 100위안에서 300위안 선 본품들이, 그러니까 우리 돈 2만 원에서 한 6만 원 선까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연한 기회에서라도 전흥대국 술을 만나시거든 수정방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 역사까지 조금 더듬어 보면서 술을 들이키면 훨씬 술맛이 다를 듯 싶습니다.